서울중앙지방경찰청 오전 10시 15분. 김재현 총경의 사망 이후 이틀이 지났다.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언론은 연일 스포츠계 최대 약물 스캔들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영민 경위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김도연을 진짜로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취조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앉아있는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체포 후 강민수는 모든 협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만 찾고 있었다.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영민이 문을 열었다. 강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또 왔습니까? 이미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영민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강민수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블랙 다이아몬드는 무너졌고 김재현도 죽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이제 혼자 남았어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거예요. 강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영민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우리는 당신의 계좌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김도연이 사망한 다음 날 당신의 해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더군요.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영민이 계속했다. 라커룸에서 발견된 야구공에서 당신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김도연의 손에 쥐어준 거죠. 그건. 강민수가 말을 더듬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도연을 죽인 건 당신입니까? 강민수는 테이블에 고개를 파묻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죠? 저도 모릅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저 뒷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이영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뒷정리라니요? 그날 밤 저는 김도연이 최종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블랙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 했으니까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를 설득하러 라커룸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일은?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강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전화가 왔어요. 김재현으로부터. 그는 저에게 현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남기라고요? 피 묻은 야구공?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될 거라고요. 이영민은 깊게 생각에 잠겼다. 그럼 당신이 라커룸에 도착했을 때 누구든 이미 김도연을 죽이고 떠난 후였군요. 네. 그리고 당신은 누가 그를 죽였는지 정말 모른다. 강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이영민을 바라보았다.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있었어요. 무엇이죠?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김도연의 피가 거의 응고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살해된 것처럼요. 이영민의 직감이 날카롭게 각성됐다. 당신 바로 전에 라커룸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강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복도에서 한유진을 봤어요. 그녀가 라커룸에서 나오고 있었죠. 이영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영민은 서둘러 경찰서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박상혁은 이번 작전 중 부상을 입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병실에 도착하자 이지훈이 박상혁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이영민 씨, 박상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이영민은 호흡을 가다듬고 물었다. 박 선생님, PT-7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상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다. 주로 근육 조직과 인대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지속적인 고강도 사용 후에는 심각한 통증이 뒤따르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정신적 부작용은요? 박상혁이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건 극히 드문 부작용인데. 이영민과 이지훈의 눈이 마주쳤다.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영민이 물었다. 최악의 경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일시적인 정신 착란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마치 환각 상태처럼요. 박상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이영민은 대답 대신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한유진은 어디 있지? 오전에 증거 확보하러 갔다고 했어요. 강남의 아파트로요. 이영민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누구의 아파트? 김도연의 아파트요. 이영민과 이지훈은 김도연의 아파트로 급히 향했다. 차 안에서 이지훈이 물었다. 정말 한유진이 김도연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영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확신은 없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우리와 함께 블랙 다이아몬드를 쫓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김도연과 한유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복잡했을 수 있어. 이영민이 말했다. 한유진이 김도연의 야구공에서 지문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 차가 김도연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김도연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해, 이영민이 총을 꺼내들며 속삭였다. 그들은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는 고요했지만 거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영민이 살며시 거실 문을 열자 한유진이 책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한유진. 그녀가 놀라서 돌아보았다. 이영민 씨? 이지훈 씨? 왜 여기 오셨어요? 그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이영민이 천천히 다가갔다. 여기서 뭘 찾고 있죠? 한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김도연이 더 많은 증거를 남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이영민이 날카롭게 물었다. 한유진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다. 무슨 뜻이세요? 우리는 강민수의 진술을 들었어요. 김도연이 살해된 날 밤, 당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요. 한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요?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김도연이 저를 불러 공을 건네주려 했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왜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죠? 저는 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웠어요. 제가 용의자가 될까봐. 이영민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한유진 씨, 김도연과 당신의 관계는 어땠나요? 정말로요. 한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표정에 슬픔이 스쳤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김도연이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모든 것이 변했죠. 어떻게요? 그는 폭력적이 되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때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죠. 한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가 약물을 끊으려 할 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이영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밤에도 그랬나요? 한유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그날 밤, 한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도연이 저를 불렀어요. 그는 약물을 완전히 끊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가 제게 공을 건넸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영민과 이지호는 숨죽여 듣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제가 그를 배신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블랙 다이아몬드와 함께 그를 이용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밀쳤어요. 한유진이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의 머리가 벤치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이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방어였군요. 하지만 그건 제가 그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한유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그가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쳤군요. 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을 때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민수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모든 사람이 그를 용의자로 생각하게 되었죠. 이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팀이었잖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김도연을 죽였다고? 그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영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증거가 있나요? 자기 방어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한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김도연이 항상 자신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의 습관이었죠. 그날 밤에도 이영민은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그래서 여기 온 이유는 이걸 찾으려고였군요. 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이영민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도연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배신했어. 내 약을 숨긴 것도 너지? 답해. 도연아, 진정해. 당신은 지금 약물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거야. 거짓말 마. 넌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해. 제발. 그리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둔탁한 충격음이 이어졌다. 그 후에는 한유진의 비명소리와 함께 녹음이 끝났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영민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모든 증거를 종합했다. 김도연의 죽음은 살인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였다. 약물 중독과 조직의 압력, 그리고 불운한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우리는 진실을 공개할 거예요. 이영민이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범죄, 약물 스캔들, 그리고 김도연의 사망이 사고였다는 사실까지. 사람들이 믿을까요? 한유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이영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다. 오랜 비밀과 음모, 거짓의 폭풍이 지나간 후 마침내 진실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가자, 그가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세 사람은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김도연이 꿈꿨던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었다. 다음 10화가 마지막입니다.